세계 배드민턴 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안세영이 프랑스 오픈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2위 왕제이를 완벽히 제압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42분 만에 끝난 결승전.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코트 위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집중력과 압도적인 기세가 폭발했습니다. 왕제이는 초반 리드를 잡으려 애썼지만 안세영은 마치 상대의 모든 움직임을 예견하듯 빠른 템포로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1세트 중반, 왕제이가 과감한 드라이브로 점수를 만회하려 했으나 안세영의 촘촘한 수비망을 뚫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셔틀콕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고 순간적인 판단력 싸움에서 왕제이는 단 한 번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관중석에선 탄성이 터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이상이다. 그녀의 라켓이 움직일 때마다 공기마저 긴장했고 왕제이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점수는 21대 17. 그리고 2세트에선 21대 13. 완벽한 셧아웃. 그 순간 안세영은 무표정 속에서도 확신에 찬 눈빛으로 코트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그녀는 승리를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스포츠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단순히 결승에서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제이는 시상식 직후 한마디 발언으로 중국 팬들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그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했다. 연속된 대회가 힘들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패자의 변명으로 들렸고 중국 팬들의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한편 한국 팬들은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안세영도 덴마크 오픈 우승 이틀 만에 프랑스로 이동해 또 우승했다. 누가 핑계를 댈 자격이 있는가? 라는 반응이 쏟아졌죠. 중국 SNS는 하루 만에 왕제이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되었고 언론까지 나서 왕제이는 단 7점밖에 따내지 못했다. 세계 2위가 맞는가? 라는 제목으로 그녀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뒤였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는 단순한 패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안세영이라는 이름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와 중국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했는지를 차근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기 직후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폭발했다. 지고도 웃냐? 정신력은 어디 갔나? 세계 2위 맞아? 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왕제이가 시상대 위에서 잠시 미소를 지은 장면이 포착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국가망신이라 표현하며 격렬히 분노했다. 중국 주요 매체인 신화스포츠와 상관신문은 왕제이는 단 7점밖에 따내지 못했다. 완패 후에도 웃음을 지었다며 혹평을 퍼부었다. 스포츠보다 더 뜨거운 건 자존심이었다. 중국은 오랫동안 배드민턴 종주국으로 불려왔고 그의 자부심은 곧 국가의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징이었던 선수들이 연이어 안세영 앞에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한 단어가 떠올랐다. 공안증, 공안증. 과거 축구에서 한국팀에게 번번이 패할 때 쓰이던 그 단어가 이제는 배드민턴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안세영 앞에 서면 모두 긴장한다. 그녀의 플레이를 보면 심장이 멎는다. 중국 내부의 자조 섞인 반응은 분명했다. 더 이상 안세영은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흥미로운 건 왕제이가 남긴 피곤했다는 발언이 불씨가 되었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인터뷰였지만 중국 팬들에게는 패배의 변명으로 들렸다. 안세영은 덴마크 오픈을 우승하고 단 이틀 만에 프랑스로 이동해 또 우승을 차지했는데 왕제이는 같은 일정 속에서도 무너졌다. 누가 진짜 세계 1위인가? 라는 질문이 중국 팬들 사이에서 쏟아졌다. 일부 중국 언론은 더 나아가 안세영의 경기 장면까지 문제 삼았다. 덴마크 오픈 8강에서 천이페이와의 경기 중 숨을 헐떡이며 지쳐 보였던 안세영이 3세트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역전하자 중국 팬들은 연기였다. 죽은 척하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사실을 보면 전혀 달랐다. 그 경기는 87분 동안 이어진 혈투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세영은 또다시 왕제이를 완파했다.
이건 단순한 체력 싸움이 아니라 정신력의 전쟁이었다. 중국 언론들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안세영은 우리 대표팀 전체의 약점을 알고 있다. 상관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그녀는 상대의 리듬을 완벽히 읽고 코트의 공간을 지배한다. 공격이 아닌 상대의 호흡까지 통제하는 선수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결국 왕지의 패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중국 전체가 안세영 앞에서 무너진 것이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단순히 기술이나 전략 때문만은 아니었다. 안세영의 진짜 무기는 멘탈이었다. 그 어떤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긴장감을 흡수해버리는 힘.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코트 위 한 점을 향했고 그 한 점이 세계를 제압했다. 이제 우리는 안세영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진짜 힘의 근원을 파헤쳐야 한다. 그녀를 만든 배경에는 눈물과 집념, 그리고 세계 1위라는 자리를 향한 피의 여정이 있었다. 안세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피와 눈물, 그리고 끝없는 인내로 만들어진 성장의 서사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녀는 이미 특별한 아이로 불렸다. 남들은 하루 2시간 훈련해도 힘들다 말했지만 안세영은 5시간, 6시간, 땀이 마를 틈 없이 코트 위에 섰다. 남들이 잠잘 때 나는 더 뛰어야 한다. 그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그녀는 고등학생 시절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전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지만 그 순간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세계 랭킹 1위가 되기까지 안세영은 수없이 부상과 시련을 견뎌냈다. 무릎에 통증이 와도 훈련을 멈추지 않았고 손목에 테이핑을 감은 채로도 서브 연습을 반복했다. 그런 그녀를 두고 코치들은 기계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답했다. 기계도 감정이 있어요. 다만 저는 그 감정을 경기로 표현할 뿐이에요. 그 한마디는 안세영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냉정함 속의 열정, 조용함 속의 폭발. 2023년 그녀는 한 시즌 동안 12개의 국제대회에 출전해 8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 그중 대부분의 결승 상대가 중국이었다. 천이페이, 왕지이, 한이, 가오팡지에 그 누구도 안세영을 넘지 못했다. 그녀의 플레이는 정밀한 계산과 심리전이 결합된 예술이었다. 코트 한쪽 끝에서 상대의 발 모양만 봐도 다음 스텝을 예측하고 그 예측이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야는 넓었고 반응 속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러나 그녀가 진짜 두려운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승 후에도 다음 날이면 다시 훈련장으로 향한다. 인터뷰에서 누군가 이제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끝이에요. 그 한 문장은 전 세계 팬들의 가슴을 울렸다. 2025년 현재 안세영은 한국 스포츠의 상징이자 새로운 세대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단지 배드민턴을 하는 선수가 아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정신력의 아이콘이다. 중국 언론이 아무리 비난해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경기 중에도 인터뷰 중에도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미소는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승자의 품격이었다. 안세영은 늘 말했다. 배드민턴은 제 삶 그 자체예요. 저는 코트 위에서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녀의 이 짧은 말 속에는 수천 번의 훈련과 수만 번의 실패가 담겨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넘어섰기에 지금의 안세영이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제 그녀는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목표를 향하고 있다. 그 목표는 단 하나, 파리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역사에 남는 선수라는 이름이다. 안세영의 연이은 우승 소식은 단지 한국만의 기쁨이 아니었다. 세계 곳곳의 스포츠 언론들이 그녀의 이름을 헤드라인으로 올렸다. 영국 BBC는 안세영, 배드민턴의 정의를 다시 쓰다 라고 보도했고 일본 NHK는 아시아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더 이상 중국이 중심이 아니다 라고 논평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의 변화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배드민턴은 중국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그 균열을 낸 이름이 바로 안세영이었다. 그녀의 플레이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멘탈의 완벽함으로 평가받는다.
경기 도중 단 한 번의 감정적 흔들림도 없이 상대의 템포를 무너뜨리는 능력. 세계의 코치진들은 이를 두고 안세영은 상대를 이기기보다 통제한다라고 표현했다. 심리전의 고수이자 냉철한 예술가. 그녀의 라켓은 단순히 셔틀콕을 치는 도구가 아니라 의지를 표현하는 언어였다. 이런 이유로 국제배드민턴연맹 BWF는 안세영을 올해의 선수 후보로 지명하며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그녀는 배드민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승부를 넘어 스포츠맨십을 증명한 선수다. 이 한 문장은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경기 후 승자의 여유로 미소를 짓는 안세영의 모습. 그리고 패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은 모두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품격은 중국 팬들에게 더 큰 자극이 되었다. 그녀는 항상 웃는다. 그것이 더 무섭다. 중국 SNS에서는 이런 반응이 이어졌다. 안세영의 미소는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완벽한 자신감의 상징이었다. 그 미소 하나로 상대의 심리가 흔들렸다. 한 중국 해설위원은 왕지이가 경기 중 안세영의 미소를 보는 순간 이미 패배를 예감했다고 말했다. 한국 팬들은 자부심을 느꼈다. 그동안 유럽과 중국에 가려졌던 한국 배드민턴의 위상이 이제는 중심으로 올라선 것이다. 프랑스 오픈 우승 후 현지 팬들은 경기장 입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퀸 안을 외쳤다. 그 장면은 전 세계 중계 카메라에 잡히며 SNS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한국의 선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아이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세영은 겸손했다. 인터뷰에서 세계 1위로서 어떤 부담을 느끼나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부담은 있지만 그것이 제 연료예요. 제가 무너질 수 없는 이유는 저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짧은 답변은 수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그녀가 지닌 강함의 본질은 믿음이었다. 자신을 믿고, 팀을 믿고, 나라를 믿는 마음. 그것이 안세영을 세계 최정상으로 이끌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하나의 무대로 향하고 있다. 2024년 파리올림픽. 그곳에서 안세영은 배드민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 그녀가 다시 라켓을 쥐는 그날. 세계는 또 한 번 숨을 죽이게 될 것이다. 화려한 조명 아래의 무대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이 있었다. 안세영은 매번 승리를 거두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너질 듯한 압박감이 숨어 있었다. 세계 랭킹 1위라는 자리는 찬란하지만 동시에 잔혹했다. 경기 하나, 포인트 하나마다 수백만 명의 시선이 따라붙었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가끔은 너무 무거워요. 하지만 코트에 서면 그 모든 생각이 사라져요. 그 말 한마디에 수많은 팬들이 울었다. 대한민국 언론은 그녀를 국가의 보물이라 불렀다. 그러나 동시에 끝없는 기대를 쏟아냈다. 안세영은 또 우승해야 한다. 패배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 제목이 쏟아질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훈련장으로 향했다. 새벽 4시. 체육관의 불은 이미 켜져 있었다. 코치진조차 도대체 언제 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준비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그 담담한 말 속에는 깊은 자기 통제가 있었다. 그녀의 팀 동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세영이는 경기 전날에도 다른 사람들을 챙겨요. 본인은 피곤해도 늘 웃어요. 그 미소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경기장에서 그녀는 늘 차분했다. 실수를 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상대가 포효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태도는 이제 멘탈의 교과서로 불린다. 심리 전문가들은 안세영의 강점을 이렇게 분석한다. 그녀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다. 실제로 그녀는 경기 후 늘 이렇게 말했다. 이겼다고 기쁘고 졌다고 슬프지 않아요. 그날에 제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 철학은 젊은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안세영의 존재는 단지 성적이 아니라 태도로 존경받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인간적인 순간은 있었다. 덴마크 오픈 결승 후 귀국한 날, 공항에서 팬들이 몰려와 축하를 외쳤다. 그때 그녀는 잠시 멈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울컥했다. 그녀는 승리의 여신이기 이전에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낸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안세영을 단순한 선수로 보지 않는다. 그녀는 대한민국 정신력의 상징이다. 그녀가 코트에 설 때마다 사람들은 용기를 얻는다. 그녀의 라켓은 더 이상 셔틀콕을 치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안세영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에게 그 질문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도착점이 아닌 과정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현재 그녀는 시즌 9번째 우승을 달성했고 통산 상금 31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그녀가 진정으로 얻은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것은 존경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팬들은 말한다. 그녀는 배드민턴을 넘어서 인간의 한계를 증명했다. 덴마크에서, 프랑스에서, 그리고 서울의 체육관 한 구석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강인함의 상징으로 남았다. 안세영은 매 순간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그 질문 하나로 그녀는 스스로를 다듬고 다시 일어섰다. 중국 언론은 여전히 그녀를 분석하고 일본 해설지는 그녀의 기술을 연구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그녀의 태도다. 승리 후에도 겸손하고 패배 후에도 웃는 그 자세. 그것이야말로 진짜 세계 1위의 품격이었다. 이제 안세영의 여정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한 세대의 이야기가 되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며 꿈꾼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부모들은 말한다. 저 선수의 집중력은 우리 아이에게 가장 큰 교훈이다. 그녀는 스스로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코트 위에서 흘린 땀방울은 이제 전설의 흔적이 되었다. 그녀가 라켓을 들어 올릴 때마다 한 나라의 자부심이 함께 흔들렸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추구하는 끈기와 존엄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프랑스 오픈을 완벽히 제패한 그날, 시상대 위에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녀는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경기장은 침묵했고 그 침묵은 곧 경애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다음 목표는 명확하다. 20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진짜 경쟁자가 여전히 여제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그녀는 남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넘어서려 한다. 세계는 이제 알고 있다. 왜 그녀를 셔틀콕 여제라 부르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여러분은 안세영 선수의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